명심보감이 가르치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오늘은 명심보감이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불편하십니까? 무겁고 우울한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실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심보감 성신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석화복 난료. 아침 저녁에 화와 복을 헤아리기 어렵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삶이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웃고 있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화와 복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특히 죽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3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조석화복 난료. 아침 저녁에 화복도 모르는데 먼 미래를 어떻게 알겠는가.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한다. 오늘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하지 못한 것은 내일 하면 되고, 올해 하지 못한 것은 내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나중에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도 못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잘할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조석화복 난료. 아침 저녁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용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하라. 지금 하라.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여러 날 동안 대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의 가르침과 함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끊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는 바로잡고 소원해진 관계는 회복하고 상처받은 관계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관계를 미루고 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도 나중에 풀면 되지 생각합니다. 형제자매와 다퉜어도 언젠가는 화해하겠지 생각합니다.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화해할 기회를 잃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자주 연락합니까? 자주 찾아뵙니까? 따뜻한 말을 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고맙다고 말합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연락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찾아뵙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고맙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용서할 기회도 없습니다. 화해할 기회도 없습니다.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화해하십시오. 완벽한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십시오. 말로라도 화해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관계를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와 사이가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자주 만납니까? 서로 챙깁니까? 아니면 소원합니까? 연락도 안 합니까? 재산 문제로 다퉜습니까? 부모님 봉양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제자매 간의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돈 문제나 부모님 문제입니다. 유산 분배 문제로 싸우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몇 년씩 연락을 안 하고 지냅니다. 명절에도 안 만나고 가족 행사에도 안 갑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작별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화해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형제가 중요합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서로 챙기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서로 존중합니까? 감사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깁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까? 많은 부부들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소중한 줄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잘해주면 되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내일도 옆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석화복 난료입니다. 아침 저녁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잘해야 합니다. 오늘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매일 말하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가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합니까?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자녀의 인생에 간섭합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잔소리합니다. 자녀는 답답해하고 부모는 속상해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대화가 끊깁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자녀와 헤어집니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놓아주십시오. 자녀는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통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지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주 말하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돌아보십시오.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자주 만납니까? 연락합니까? 아니면 바빠서 못 만납니까? 연락도 안 합니까? 어떤 친구와는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다퉜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까?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즐겁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소홀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연락 안 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연락을 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없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친구와도 헤어집니다. 친구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퉜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챙기십시오. 우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용서를 잘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삽니다. 원망을 품고 삽니다. 미움을 안고 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원망과 미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죽습니다. 원망과 미움을 안고 죽을 겁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날 겁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겁니까? 용서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원망과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나를 상처 입혔습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받았습니까?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용서하십시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능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용서하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용서할 기회도 없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켰습니까? 바람을 피웠습니까? 배신했습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함께 사든지 용서하고 헤어지든지 하십시오. 용서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망을 안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십시오. 형제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돈 문제로 다퉜습니까? 부모님 재산 문제로 싸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형제와의 인연을 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뒤에서 나쁜 말을 했습니까? 비밀을 누설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우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봅니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도 집도 차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일어났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건강하면 감사하십시오. 형제자매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십니다. 배우자는 언젠가 떠납니다. 자녀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형제자매도 언젠가는 작별합니다.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고맙다고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친구에게 감사하십시오.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친구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십시오. 맛있는 밥을 먹으면 감사하십시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넷째, 정리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리를 잘 못합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삽니다. 서류를 쌓아놓고 삽니다. 관계를 쌓아놓고 삽니다. 마음의 짐을 쌓아놓고 삽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책상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질러져 있습니다. 마음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누가 정리합니까? 가족이 정리합니다. 자녀가 정리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정리해 놓으면 가족이 편합니다. 자녀가 편합니다. 그러니 지금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십시오. 안 입는 옷은 버리십시오. 안 쓰는 물건은 버리십시오. 깨진 것은 버리십시오. 쌓아만 놓고 있는 것은 버리십시오. 아까워서 못 버립니까?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못 버립니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집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통장은 어디 있는지 가족이 알게 하십시오. 비밀번호는 적어두십시오. 보험 서류는 정리해 두십시오. 부동산 서류는 정리해 두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적어 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불편하십니까?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조석화복 난료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이 편합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찾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결정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리도 하십시오. 이메일을 정리하십시오.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정리하십시오. 어디에 어떤 계정이 있는지 적어두십시오. 비밀번호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SNS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계정을 삭제할지 아니면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입니까? 하지만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에도 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두지 않으면 가족이 곤란해집니다.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관계는 바로잡으십시오. 끊어야 할 관계는 끊으십시오.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마음도 정리하십시오. 후회는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은 내려놓으십시오. 미움은 내려놓으십시오.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합니다. 그것을 할 걸, 이것을 해볼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배우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모님과 여행을 가십시오. 배우자와 데이트를 하십시오. 자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손주와 놀아주십시오. 형제자매와 모임을 가지십시오. 가족 사진을 찍으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이것들이 나중에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이것들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오래된 친구를 찾아가십시오. 함께 밥을 먹으십시오. 수다를 떨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우정을 나누십시오. 이것들이 인생의 보물입니다. 취미를 즐기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연주하든 운동을 하든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뭐든 좋습니다. 즐기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기부를 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입니다. 여섯째,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만족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베풀며 삽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십시오.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걱정을 줄이십시오. 불안을 줄이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합니다. 관계를 돌보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하십시오.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인생은 결국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배우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이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즐기십시오. 인생을 즐기십시오. 웃으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취미를 즐기십시오. 여행을 다니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으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즐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베푸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돈을 나누십시오. 시간을 나누십시오. 재능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베푸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조석화복 난료. 아침 저녁의 화복을 알 수 없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그러니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기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정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떠날 때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산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조석화복 난료. 아침 저녁도 모르니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곧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